오늘은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입스크립트로 리액트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액트 위드 타입스크립트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폴더로 이동한 뒤 우리가 마이그레이션 하기로 했던 JS 프로젝트인 틱택토를 클론 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프로젝트를 빌려주신 후이서울의 승재님께 감사드리면서 클론 뜨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원래 그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JS 버전으로 만들었는데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JS 프로젝트에 타입스크립트를 넣어서 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을 타입스크립트로 만들어서 새로 이제 소스를 옮겨서 처리할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후자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선 클론 받은 소스를 일단 얀으로 패키지를 설치하고 그 다음 VS 코드로 프로젝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열어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컴포넌트를 뭐 파일 단위로 쪼개지 않고 어차피 그 연습 삼아 만든 프로젝트여서 그냥 한 파일에 통째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SS 파일 하나랑 JS 파일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프로젝트에다가 TS 파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새로 타입스크립트로 세팅이 되어 있는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리액트 스크립트 TS라고 하는 스크립트가 따로 있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만들면 TS로 세팅이 됩니다. 이 스크립트를 그래서 이렇게 복사를 해서 터미널로 가져온 다음에 앱 이름만 살짝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프로젝트를 생성하시려면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을 글로벌로 설치하고 하셔야 돼요. 근데 리액트 스크립트 TS는 따로 글로벌로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면 막 이제 설치가 되면서 TS 환경 설정을 다 해주고 우린 이제 그 안에 개발에 필요한 그 부분만 이제 작성을 하면 돼요. 생각보다 여러 가지가 많이 설치돼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얀으로 설치해도 좀 걸리죠. 이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의 TS 설정으로 프로젝트를 만들면 원래는 우리가 이제 환경 설정, TS 그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의 설정도 다 하나하나 챙겼어야 되는데 뭐 그런 거를 특별히 챙길 필요도 없고 린트도 굉장히 좀 빡빡하게 미리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설치가 완료됐으니까 폴더로 이동해서 VS 코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서 보시면은 그 소스 폴더 안에 이미 앱 컴포넌트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얘가 사실 샘플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app.tsx에는 컴포넌트 하나가 샘플로 작성이 되어 있고 CSSN 스타일 test.tsx 파일에는 테스트 코드가 들어 있어요. 아까 그 JS로 만들어진 틱택토는 index.js 파일 하나만 사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쪽에 있는 소스를 이쪽으로 가져올 거기 때문에 일단 앱 컴포넌트 필요 없으니까 앱에 관련된 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index.tsx 파일에다가 그 틱택토에 있는 index.js 파일에 있는 소스를 그냥 복사해서 붙여 넣어 버릴 거예요. 컴포넌트가 여러 개 있어 갖고 조금 길죠. 이렇게 복사를 해서 붙여 넣을 건데 붙여 넣은 다음에 TSX에서도 TSX와 TSX 파일과 JS 파일에서 공통적인 그 리액트 돔에 렌더하는 부분을 일단 JS 쪽 걸 지우고 TSX 쪽으로 맞춰 볼게요. 당연히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은 중간중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빨간 줄이 엄청 많이 떠 있죠. 이제 저걸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거고요. 먼저 index.css 파일에다가도 JS 쪽에 있는 거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렇게 JS 프로젝트에서 JS 쪽 파일하고 CSS 쪽 파일만 옮기면 더 이상 JS 프로젝트에서 가져올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 JS 틱택토 프로젝트는 더 이상 보진 않을 거예요. 옮겨온 인덱스 파일에서 일단 컴포넌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그냥 쭉 훑어볼게요. 게임이라는 컴포넌트 있고 그 안에 보드라는 컴포넌트가 있고요. 그 다음 그 안에 스퀘어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한 파일에 있는 그 컴포넌트를 다 쪼갤 거예요. 그럼 쪼개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말단에 있는 스퀘어 컴포넌트를 옮기기 위해서 square.tsx 파일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인덱스에 있는 스퀘어 펑션을 square.tsx 쪽으로 옮깁니다. 요 옮긴 스퀘어 펑션을 외부로 노출할 수 있도록 변경을 좀 할게요. 일단 리액트 컴포넌트니까 리액트를 임포트 하고요. 그리고 이 리액트 컴포넌트 요 펑션으로 외부로 노출을 하든 클래스로 노출을 하든 이 노출되는 그 컴포넌트는 디폴트로 익스포트 돼야 돼요. 요거는 린트에서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 에러는 남아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 컴포넌트를 또 옮겨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덱스 파일로 다시 가서 보드 컴포넌트를 board.tsx 파일로 옮길 거예요. 이번 컴포넌트는 그냥 펑션 컴포넌트가 아니라 클래스로 된 컴포넌트네요. 클래스를 통째로 옮기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board.tsx에 붙여 넣은 다음에 먼저 리액트를 다시 임포트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클래스도 익스포트를 디폴트로 해야 돼요. 아직 이 빨간 줄은 뭐 계속 어마무시하게 남아 있네요. 아까 그 컴포넌트 하이어라키 확인했을 때 아시겠지만 뭐 보드 밑에 스퀘어가 있죠. 그래서 이 스퀘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아까 square.tsx 파일에서 스퀘어 컴포넌트를 임포트 하도록 할게요. 아직 뭐 에러가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전체적인 구성은 딱 맞춰 놓고 에러를 잡아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보드도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인덱스로 가서 그 다음 컴포넌트인 게임 컴포넌트를 따로 빼도록 할게요. 이 게임 컴포넌트가 보드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고 이 프로젝트에서 제일 큰 컴포넌트입니다. 이렇게 쭉 잡아서 요만큼을 게임 컴포넌트 만들어서 게임 파일 만들어서 그쪽으로 옮기도록 할게요. 이 인덱스 파일에서 게임 컴포넌트 쓸 테니까 아예 미리 게임 컴포넌트를 인덱스에다 그냥 써버렸어요. 임포트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붙여 넣은 다음에 아까 전처럼 리액터를 임포트 하고 보드를 임포트 할 거예요. 보드 컴포넌트를 임포트 할 거예요. 이렇게 리액트를 임포트 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를 디폴트로 익스포트 한 다음에 여기서 쓰이는 컴포넌트인 보드를 이제 임포트 하기 위해서 또 보드 컴포넌트를 임포트 하겠습니다. 네, 자꾸 오타가 나네요. 보드가 익스포트가 디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임포트 할 때도 뭐 별표 as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보드를 임포트하고 위에 리액트로 써야 되는데 게임으로 썼네요. 오타입니다. 다시 고칠게요. 밑에 수많은 에러를 쭉 훑어보다가 여기 이상한 게 있어서 이상한 주석 좀 지우겠습니다. 일단 아직 수많은 에러가 있지만은 그냥 컴포넌트는 이제 컴포넌트 단위로 파일을 쪼개서 분리했으니까 인덱스 파일 자체는 굉장히 짧아 보이죠. 이 상태에서 이제 일단 VS 코드 그 에러 창을 보면은 수많은 에러가 요것들을 하나하나 잡아갈 거예요. 다짜고짜 얀 스타트를 실행할 거예요. 그럼 이제 소스 코드가 자동으로 트랜스파일 돼서 이제 그 개발용으로 브라우저가 이제 보일 텐데 당연히 에러가 뭐 엄청 많았기 때문에 제대로 뜨진 않겠죠. 여기 어떤 오류가 뜨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여기 나온 대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확인하면서 그 부분에 관련된 소스를 하나하나 수정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에러가 하나도 없이 트랜스파일 되도록 그리고 최종 결과물이 나타나도록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tsconfig 설정에 any로 출원되면 에러를 뱉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쳐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props에 어떤 인터페이스를 써넣어야 되는지를 체크하면서 진행해야 돼요. 이 리액트에서 타입스크립트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props하고 state를 전부 인터페이스로 표현해서 처리해 나가는 버릇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이제 펑션으로 된 컴포넌트잖아요. 이 컴포넌트에서 스테이트가 따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props만 인터페이스 선언하고 그거를 이제 내부적으로 props를 사용하는 부분을 확인해서 어떤 인터페이스를 갖춰야 되는지를 확인해서 써넣어주는 게 이 오류를 잡는 일입니다. 스퀘어의 오류는 props의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넣어주는 걸로 처리하면은 간단하게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드로 옮겨와서 에러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보드는 요 리액트의 컴포넌트를 상속받는 클래스죠. 근데 이 리액트의 컴포넌트는 JS 버전과는 다르게 제네릭이에요. 그래서 요 안에 그 제네릭 타입으로 프롭스와 스테이트를 순서대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냥 뭐 습관상 요 보드라는 클래스 때문에 보드 프롭스, 보드 스테이트라고 바로 위에 써서 간단하게 이제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요 밑에 훑어보면 이제 디스점 프롭스에 해당하는 변수들이 있죠. 그 변수들을 요 보드 인터페이스 보드 프롭스에 표현을 해줘야지 요 에러들이 사라집니다. 저는 이제 아까 전에 그 스퀘어에서 살짝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요 스퀘어즈라는 타입이 스트링 타입의 어레이라는 거를 이제 눈치를 채서 이제 여기다가 표현을 해준 거죠. 마찬가지로 이 프롭스의 온클릭 요 메서드 보시면은 이 i가 스퀘어즈의 i 그 배열의 i번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i이기 때문에 i는 넘버일 거고, 그러면 온클릭의 그 파라미터 타입은 넘버인 거죠. 당연히 요 렌더 스퀘어라는 그 메서드도 i가 넘버 타입일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썼었지만 요 리턴이 그 이 JSX 문법이죠. 요게 JSX.element라는 타입이에요. 요건 자주 쓰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리턴이 JSX면은 바로바로 표기해 주는 게 제 버릇이 됐어요. 사실 요 보드 컴포넌트에서는 따로 스테이트가 쓰이지 않아서 보드 스테이트를 그냥 널이나 undefined로 넣어도 크게 뭐 오류나거나 사용을 아예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냥 일단 다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했어요. 보드에 빨간 줄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번엔 게임으로 넘어가서 마찬가지로 리액트 컴포넌트의 제네릭 타입인 게임 프롭스와 게임 스테이트를 만들어 줄게요.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로 게임 프롭스 만들고 인터페이스로 게임 스테이트 만든 다음에 아래 이제 그 클래스 내부의 문법 중에 dis.state나 dis.props를 사용한 부분을 확인해서 그 해당 프로퍼티의 타입들을 다 적어주는 게 에러를 없애는 방법이죠. 그 요 게임 컴포넌트는 컨스트럭터에서 dis.state를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요 dis.state의 타입이 게임 스테이트 인터페이스인 겁니다. 그래서 요 할당된 모습을 확인해서 프로퍼티대로 스테이트에서 그 인터페이스에서 만들어주면 에러가 사라질 거예요. 이 중에서 좀 히스토리라는 게 좀 복잡한데 잘 한번 보시고 요 형태대로 맞춰서 타입을 선언해주지 않으면 에러가 바로 날 거예요. 마찬가지로 스텝 넘버랑 x is next도 똑같이 넘버와 불린 타입으로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게임 스테이트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놓으면은 스테이트 쪽에서 에러가 나지 않아요. 이거는 제대로 된 그 인터페이스 형태대로 스테이트가 제대로 만들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 렌더 함수에도 리턴 타입을 살짝 적어주고요. 그리고 여기 그 핸들 클릭 함수에도 i가 any로 추론됐기 때문에 넘버로 지정해서 바꿔주면 에러가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점프 투 메서드에도 스텝의 타입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죠. 그래서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면 any라고 떴기 때문에 지금 에러가 생기는 거고, 이 함수를 부르는 곳에서 어떤 인자를 넣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여기 넘버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넘버가 들어가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확인해보고, 맵의 두 번째 인자니까 넘버가 맞고, 그래서 이 넘버로 들어간다는 것을 확정해서 점프 투 메서드에 타입을 확실하게 적어주면 에러가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서 이거는 클래스 밖에 있는 함수인데, 이 펑션도 지금 스퀘어즈가 any로 추론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에러가 떠 있는 거고, 요거를 또 확인을 해보면 어레이의 스트링 타입의 어레이이기 때문에 적어주면 에러가 사라집니다. 여기까지 고쳤더니 여기 그 터미널에 드디어 에러가 뜨지 않고 그냥 워닝만 떠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제대로 트랜스 파일이 된 거고, 그러면 이제 결과물이 제대로 떠야 되는 거예요. 보시면 다시 이 소스 코드가 재로딩 돼서 제대로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드디어 이제 뭐 트랜스 파일을 제대로 된 거고, 워닝은 몇 개 남아 있는데 이 워닝들도 이제 차차 잡을 거예요. 워닝 중에 스퀘어 있는 거를 먼저 세미콜론 빠졌으니까 넣어주면 금방 잡히죠. 이 워닝들은 사실 실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약간 린트 계열에서 그 워닝을 주는 거죠.
게임 쪽에 있는 세미콜론 2개 찍힌 것도 지우니까 워닝이 없어졌고, 빠진 세미콜론도 넣어주면 워닝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드디어 이제 컴파일이 successfully 하게 됐다고 떴죠. 사실 뭐 워닝이 약간 있어도 뭐 돌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런 초록색을 봐야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 한 번 더 둘러보면서 고칠 게 있나 볼게요. 그러면 이제 핸들 클릭 메서드에서 리턴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리턴은 보이드형이에요. 별다른 리턴 하는 게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이드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따로 나와 있는 이 캘큘레이터 위너도 보시면 여기는 보이드가 아니라 리턴이 스퀘어의 a면은 스트링이 나오겠죠. 스트링이거나 밑에 널이 있으니까 스트링 또는 널 타입의 리턴이 나온다라고 표기를 해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웠던 유니온 타입이죠. 스트링만 리턴 타입을 써주면은 널이 스트링에 넣을 수 없다고 에러가 뜹니다. 그러니까 다시 가서 스트링뿐만 아니라 널이 나올 수도 있다고 유니온 타입으로 선언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문제없이 컴파일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네, 이제 다시 위로 살살 올라가면서 또 타입을 제대로 선언하지 않았던 게 있는지 확인해 보고 찾아보겠습니다. 쭉 올라와서 보니까 게임 프롭스가 딱히 뭘 타입을 사용하는 게 게임 프롭스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데, 주의할 점은 아까 게임 스테이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인터페이스에서 사용 안 하면은 뭐 빈 인터페이스를 넣거나 아니면은 널이나 undefined 넣어도 문제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프롭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프롭스가 생성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안에 이제 사용자 정의 프롭스가 없다는 것을 표현해 줘야 되기 때문에 타입을 뭐 널이나 이렇게 쓰면은 오류가 나요. 그래서 여기를 empty로 그냥 처리를 하겠습니다. 스퀘어 프롭스 쪽 와서 이 밸류를 살펴보니까 조금 더 타이트하게 타입을 선언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링보다 더 하위인 스트링의 리터럴 타입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차피 다른 여러 가지 문자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서 알파벳 O나 알파벳 X만 쓰는 리터럴 타입이라고 정의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바꿨더니 이제 이거랑 관련됐던 다른 그 스퀘어즈에 해당하는 스트링, 그러니까 스퀘어즈의 어레이 스트링 뭐 요런 애들이 전부 다 오류를, 그러니까 컴파일이 안 되는 오류가 나타나서 그 부분을 이제 전부 다 OX로, 스트링을 OX로 교체해 줘야 됩니다. 뭐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제 리터럴 스트링 타입으로 바꿔주면 뭐 V가 들어간다든가 다른 스트링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이제 전제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뭐 다르게 타입이 들어가는 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배우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넓은 타입에서 좁은 타입으로 가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이제 오류를 내뱉어내고, 좁은 타입에서 넓은 타입으로 가는 것 자체는 사실 오류를 내뱉어내지 않기 때문에, 찾아보면 요 캘큘레이터 위너에 리턴되는 요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어, 스퀘어즈의 어떤 특정 그 O나 X가 나오게 되는데, 나오는 형이 스트링이라는 넓은 타입이기 때문에 오류 뭐 딱히 뭐 에러를 뱉지 않는 거죠. 근데 요런 부분도 이제 조금 더 타이트하게 만들어 줄 수 있죠. 조금 더 클래스를 좀 폐쇄적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원래 그 디폴트가 퍼블릭이잖아요. 그 메서드들을 전부 프라이빗으로 바꿔주고, 이제 컨벤션, 그러니까 그냥 많이들 그렇게 사용하는 것처럼 앞에 메서드명 앞에 언더바 넣어주고, 요거를 내부적으로 처리하도록 바꿨습니다. 마찬가지로 보드 컴포넌트로 이동해서 렌더 스퀘어라는 퍼블릭 메서드도 이제 프라이빗으로 바꿔주고, 호출할 때도 프라이빗 그로 호출할 수 있도록 바꿔줬습니다. 조금 기네요. 예, 3개 말고 4개, 5개, 6개 쭉 이제 렌더 스퀘어 사용하는 부분을 언더바 렌더 스퀘어로 프라이빗 메서드로 바꿔주고 새로 고침하니까, 네, 아까랑 다르게 조금 특이한 그 워닝이 떴죠. 요거는 퍼블릭 메서드하고 프라이빗 메서드의 그 클래스 상에서의 위치에 대한 얘기고요. 이건 뭐 별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린트가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대로 랜덤 밑으로, 랜덤 퍼블릭이니까 프라이빗을 옮겨주도록 하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이 워닝도 사라지게 됩니다. 렌더에는 그냥 퍼블릭을 살짝 붙여줬습니다. 마찬가지로 게임 컴포넌트에 있는 렌더에도 퍼블릭 붙여주고요. 저는 웬만하면 모든 키워드를 써주거나 뭐 타입도 모두 써주는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익스플리시트하게 표현을 해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틱택토가 제대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타입스크립트 코리아에서 진행한 기초 스터디를 최종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